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한 번 고객을 평생의 고객으로 만드는 법 시작합니다. 고객 서비스 10개명 1. 고객을 다시 불러오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객에게 물어서 몇 번이고 처리해주라. 2. 스마일 웃는 얼굴이 아니라 시스템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는 말들은 처음이나 언제나 당신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청구는 항상 견적서 이내로. 고객은 당신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이상을 실행하라. 4. 고객에게 무엇을 의뢰받으면 대답은 항상 yes 그것뿐이면 된다. 5. 검사 책임자와 고객 서비스 부문을 해고하라. 고객과 접촉하는 종업원은 전원 불만 처리 개원이 되어야 한다. 6. 아무런 불만이 없다. 그것은 어딘가가 이상하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고객이 말할 수 있도록 자극하라. 7. 모든 것을 측정하라. 야구팀은 하고 있다. 축구팀도 그렇다. 농구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8. 불공평한 월급 제도를 중지하라. 능률급은 사원에게도 회사에도 플러스가 된다. 9. 어머니 말씀을 따르라. 매너가 중요하다. 예의 바른 것이 대인관계의 기본이다. 10. 일본인을 배워라. 1등한테 배우고 익혀라. 그리고 추월하라. 경고이익을 내지 못하는 한 20개명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돈을 벌어서 기업이 존속되지 않는 한 고객 만족은 있을 수 없다.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에게 물어라. 그리고 그것을 주라. 챕터 1. 어떤 서비스를 하면 좋은가는 고객이 가르쳐준다.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도 추측을 통해서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고객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고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고객에게 중요한가는 고객이 정확히 가르쳐줄 것이다. 요컨대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고객에 대한 올바른 인사법과 같은 것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답은 오직 한 가지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이며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객에게 그것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챕터 2. 고객이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대답은 언제나 yes. 우리 회사의 딜러가 자동차를 가장 싸게 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엇인가란 편리함이다. 고객을 도와줄 뿐이다. 만일 고객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 고객은 몇 번씩이고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해줄 것이다. 챕터 3. 시간이 지나서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어느 시간대라도 고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고객은 우리가 시중을 들고 싶기 때문이다. 어떤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고객은 시간 외라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싶어하는 법이다. 고객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24시간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챕터 4. 청구는 항상 견적 이내로 하라. 견적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은 고객을 잃는 최악의 조건이다. 될 수 있으면 뭔가 여분의 1을 해주도록 하라. 항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챕터 5. 스마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뤄진다. 1. 한 번에 정확하게 일을 완성하는 것. 2. 잘 되지 않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는 것. 레스토랑에서의 사례를 보면 웨이터는 턱이 아플 정도로 애교 있게 미소를 지을 것이고 앉을 때 의자를 꺼내주거나 테이블을 떠날 때 냅킨을 다시 접어주거나 하겠지만 만약 음식이 맛이 없다면 손님은 2번 다시 그 레스토랑에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레스토랑에서도 자동차 판매점에서도 백화점에서도 그리고 어떤 장사에서도 필요한 것은 훌륭한 서비스를 보증하는 시스템이지 미소가 아니다. 어떤 비즈니스에서나 몇 가지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시스템의 각 부분의 일체가 되어서 고객의 요망에 따르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잘 되지 않는 이유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선 필요한 질문이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모든 단계를 검증하고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느 단계인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한다. 챕터 6. 검사 책임자는 무용지물이다.
검사 담당을 두었기 때문에 기술자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흐려져 버린 것이다. 작업의 최종 체크는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담당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기술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프라이드를 상실하고 있었다. 시스템을 시정하면 문제는 영구히 일어나지 않는다. 검사 책임자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면 당장 폐지하라. 검사 책임자는 결코 품질을 개선시키지 않는다. 패턴을 발견하라. 충분한 정보를 모아나가면 횟수를 거듭하는 동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분야나 그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 챕터 7. 고객 서비스 부문 역시 필요 없다. 고객을 접하는 사람들은 전원 문제 해결의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객이 문제를 안고 있다면 해결해주라. 우리 회사에서 최우선 사항은 고객 서비스이다. 고객 이상으로 소중한 것은 없다. 챕터 8. 한 번에 정확히 일을 완성시켜라. 고객에게는 업자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만큼 고객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은 약속한 것을 정확히 이행했는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배려, 스마일 미소, 호텔의 베개 위에 놓는 초콜릿 상자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10개 항목 체크리스트. 1.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2. 고객은 이득이 된다는 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가? 3. 이 아이디어, 프로그램, 시스템이 우리 회사의 종업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4. 이것은 기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 다른 회사에서 이것을 성공시킨 예가 있는가?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6. 어려운 점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7. 이것이 경쟁 회사와의 차이를 두는 이점이 될 수 있는가? 8. 코스트는 얼마인가? 9. 이익에 공헌하는가? 10.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평가할 것인가? 파는 사람이 고객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판다면 고객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되므로 파는 사람으로서는 올바른 일을 한 것이 된다. 사업상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팔아라. 언제나 정확히 일을 해준다고 고객이 귀점포에 기대하기 시작하면 일하는 방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 점포라면 믿을 수 있다고 고객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챕터 9.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선 사과하라. 그리고 나서 즉각 문제 해결에 착수한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좋지 못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다. 그때는 사과하라. 간단한 일이다. 비판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취해보라. 누구에게나 최악의 날은 있다. 고객에게도 있다. 고객이 감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용서해주도록 하라. 챕터 10. 항상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 서비스 제공의 최고 방법 중 하나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묻고 그것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재고는 코스트 요인이다. 재고를 주의 깊게 모니터함으로써 상품 회전율을 높이고 재고 코스트를 축소시킬 수가 있다. 챕터 11. 항상 개선을 게을리하지 말라.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달성되면 목표를 한층 더 올려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달성한 것일까 하고 자기 만족에 젖어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앞질러 나간다. 지나치게 충분한 것은 없다. 어떻게 고객과 종업원에게 대응해야 하는가? 챕터 12. 종업원도 고객도 똑같은 정도로 소중하다. 우리 회사에서는 항상 거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객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 언제나 좋은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종업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어느 쪽의 감사도 마찬가지로 다 중요하다. 챕터 13. 고객이 언제나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고객은 항상 어느 정도까지는 옳다. 미소를 지으면서 속아 넘어가도록 하라. 고객은 선인이다. 챕터 14.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을 동참시켜라.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쌍방에게 모두 중요하다. 만일 충분한 시간을 할애받을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스텝과 어디가 나쁜가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올바른 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챕터 15. 단골 고객을 만들어라. 고객과 접촉을 계속 유지해 나가라. 고객에게 몇 번이나 감사를 나타내면 좋을까?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이라도 감사를 나타내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 교묘하게 어필하도록 하라. 고객에게 뭔가 통지할 때는 언제든 뭔가 메시지를 집어넣도록 하라. 챕터 16. 최고의 종업원을 모집하라. 과거에 좋은 성적을 올린 사람이라면 장래에도 좋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면접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 챕터 17. 회사 내의 슈퍼스타.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업적이 좋은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자기 진단. 챕터 18. 측정에서 개선은 시작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심을 갖고 있다.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건 그것을 깨뜨리려고 한다. 그것에 의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따위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것은 진실이며 목표 설정의 비결이란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설정하는 일이다. 관계 있는 사항을 측정하라. 종업원에게 최선을 다하라. 고 말하고 그 최선으로 충분하다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당신도 종업원도 일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각 종업원과 회사 전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야 한다. 측정 결과를 게시하라. 인간은 본래 경쟁심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어하고 또 그 성적을 알고 싶어하는 법이다. 효과적인 인사 채용과 급여 제도. 챕터 19. 종업원의 높은 임금은 회사의 이익에 연결된다.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싶으면 어떤 직책이든 간에 보통보다 높은 금액의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능한 사람들은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업무의 효율이 높다. 챕터 20. 파트너십 페이 방식. 만일 종업원에게 열심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원한다면 보수의 지불 방법을 급여가 아니라 파트너처럼 이익 배분 방식으로 해야 한다. 파트너십 페이 방식을 도입할 때 맨 처음에 해야 할 것은 플랜을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종업원 한 사람이 행하는 작업량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하는가 그 방식을 생각하는 일이다. 일의 달성도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라. 리더십이란 솔선수범이다. 챕터 21. 경영자는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이란 솔선수범이다. 라고 말했다. 경영자는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영자는 단지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모두의 모범이 되어서 지도해야 한다. 리더십이란 솔선수범이다. 이미지 조성이 중요하다. 챕터 22. 세일즈 현장은 쇼 무대여야 한다. 극장의 무드도 중요하지만 손님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상품이 스타이며 상품을 팔아야만 비즈니스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챕터 23. 어머니의 말대로 매너는 중요하다. 우리 회사에서는 예의 바른 것을 중시하고 있다. 고객에 대해서나 종업원에 대해서나 항상 나의 자녀, 부모, 아내나 남편 혹은 친구에게 대하듯이 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예의 바름을 생각해내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 예의 바르게 대하면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다. 챕터 24. 화장실의 청결도는 고객에 대한 배려의 척도이다. 화장실은 남성용이나 여성용이나 1시간마다 청소하여 얼룩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해두라. 간부용 화장실을 만드는 진짜 이유는 간부는 보통 수준의 청결한 변소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챕터 25. 표지판을 재검토하라. 표지판은 그 비즈니스의 가치관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 정확한 것을 붙여야 한다. 챕터 26. 부하는 상사의 거울이다. 부하라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상사의 거동을 주시하게 되는 법이다. 만일 부하에게 직업윤리를 요구한다면 상사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에 반하는 행위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정확히 인식하라. 챕터 27. 꼭 필요한 옷을 입는 방법. 옷을 적절하게 입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하다.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찍은 사진이 내일자 신문에 실리기를 원하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된다. 실제 체험에서 얻어진 규칙은 점잖게 입으라는 것이다. 팔기 쉬운 상품을 개발하라. 챕터 28. 조금씩 시도해보라. 어쨌든 시도해보아야 한다.
단 규모는 크게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간에 단지 고객이 좋아하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간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잘 되지 않더라도 그다지 관역이 빗나간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려면 큰 돈을 쓰기 전에 우선 작은 규모로 해보고 반응을 살펴보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다 시행하라. 챕터 29. 나쁜 상품을 팔고 있다면 훌륭한 고객 응대도 효과가 없다.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아이디어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첫째도 신용이고 둘째도 신용이다. 아이디어는 하룻밤 사이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신용을 쌓는 일로 그것은 시간을 들였을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점차로 받아들여라. 챕터 30. 개량하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회사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빌린다. 그쪽이 훨씬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딘가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성공하고 있다면 다른 장소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디에서나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로 훌륭한 고객 응대 시스템이라면 어디서든 간에 잘 되어나가니까 그것이 아직 없다면 이미 실행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내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응용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차용하라. 그쪽이 빠르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빌리도록 하라.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라. 차용한 아이디어의 조정을 귀찮아하지 말라. 챕터 31. 모르는 것이란 아직 읽은 적이 없는 역사이다.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으면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찾아내라. 틀림없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의견이나 통찰력을 갖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고객에 대한 메시지. 챕터 32. 광고의 말투는 소프트하게, 그러나 메시지는 명확하게. 광고는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광고주 자신을 부각시키기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챕터 33. 판촉 프로그램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판촉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눈을 그 주체자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니까. 프로그램의 세밀한 곳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라. 고객을 다시 불러들여라. 챕터 34. 33만 2천 달러의 고객. 한 사람의 고객이 한평생 지불해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 고객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 딜러가 자문하는 것은 이 질문이다. 딜러라면 이 고객과 한 번만의 거래로 끝내고 싶지 않고 영구히 거래를 계속하려고 생각할 것이다. 단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니라 앞으로 10대, 20대의 자동차를 팔고 싶은 것이다. 20대를 사줄지도 모르는 고객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있는가? 물론이다. 고객에 대해서 정말로 뛰어난 일을 해주면 그 고객은 그것을 친구에게 얘기하게 된다. 이러한 입 광고는 어떤 TV 광고보다도 더 강력하다. 팔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은 실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해결책이다. 무익하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챕터 35. 실수를 용서받으려면? 실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을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정정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부모처럼 용서해줄 것이다. 실수가 버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수를 해도 고객이 용서해주는 것은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긴 역사 덕택이다. 고객의 아량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챕터 36. 제3자 기관으로부터 체크를 받아라. 1등이라는 개념은 효과가 있다. 장점도 단점과 똑같이 주목하라. 컨설턴트에게 개선을 요하는 점을 지적해달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컨설턴트가 귀사가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크게 활용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한번 고객을 평생의 고객으로 만드는 법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